예, 다음은 HPSP와 ST 간의 특허 분쟁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꽤 오랜 시간, 뭐 당연히 이 정도 시간은 걸릴 거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걸릴 텐데 지금 ST가 HPSP 상대의 특허 분쟁에서 또 한 번 조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해서 네, 그 특허 심판원에다가 네, 우리 제품이 저쪽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 있는데 네, 그것에서 네, 어제 네. 이 ST가 바라던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심판을 각하한 것인데 네.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이 심판을 청구한 네. ST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하 내용이 ST의 장비와 네. HPSP의 특허가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허 심판원에서 계속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각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ST가 바라던 네.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예. 이게 중간에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걸 걸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고 이거 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 이 분쟁에 사용되는 특허는 총 6건입니다. 네. 6건이고 네. 발단은 이 네. 한 건, 네. 한 건에 대해서 이 특허권자가 HPSP인데 네. 2023년 8월에 네. S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한 건에 대해서 네. 이 편의상 이거 이 특허 6개인데 이걸 1번 특허라고 하겠습니다. 네. 1번 특허에 대해서 그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네. 그 이에 대해서 ST가 뭐 무효 심판, 네. 권리범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네. 그 한 건에 대해서 예, 이 한 건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어떤 거냐면은 네. ST 입장에서 HPSP가 앞으로 또 분쟁을 걸어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특허에 대해서 네. 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네. 선제 대응을 한 건데 이 5건은 네. 특허 심판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무효 심판 청구한 것이 3건, 네. 그리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한 것이 2건인데 네. 그 28일에 나온 것은 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이제 각하된 것이고 네. 또 얼마 전에 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2건에 대해서는 둘 다 각하가 됐고 뭐 네. 같은 네. 그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번 특허에 대한 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1번 특허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침해 소송이 그 진행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ST가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무효 심판은 거기 ST가 바라던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그래서 ST는 여기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네. 이것 말고 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이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4월 달에 네. 특허 심판원이 ST 주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1번에 대해서. 예, 1번 특허에 대해서 네.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말이 맞다. ST 주장이 맞다. 그 ST가 주장했던 것은 이건 특허 심판원인데 네. 저쪽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특허 심판원이 ST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것은 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권리범위 참 말이 어렵네요. 예, 이거는 상대 특허,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것은 특허권자가 쟤네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네. 이렇게 특허 심판을 주장하는 것이고 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업체가 네. 우린 쟤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그렇군요. 예, 말하자면 1번에 대해서 특허 심판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 소극적 권리 법의 확인 심판에서 예.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받은 그게 받은 게 언제죠? 그게 4월입니다. 4월에 받았는데 예, 최근에는 그러니까 1번 말고 예. 나머지 5개에 대한 것 중에 2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이것도 인정을 그러니까 우리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받았다는 거군요. 예, 그런 판단을 받은 겁니다. 각하가 되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네. 서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네. 굳이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러면은- 판단이 나온 것이 2월, 5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번 특허 말고 가장 예, 예. 중요한 특허 이 나머지 5개에 대한 특허 중에 2개는 이제 우리가 침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예. 거고 3개에 대해서는 지금 무효 신청을 해놓은 건데 이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은 네. 그 2023년 12월 그리고 2024년 2월, 네. 4월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무효 심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1차라는 그렇고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개의 무효 심판은 예. 아직 뭐
HPSP가 걸지는 않았는데 걸 예. 것으로 예상되는 거를 미리 사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무효를 하려고 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1번에 대해서는 무효를 걸었는데 그건 안 됐고 안 됐는데, 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대신 또 그 이후에 네. 또 예스티는 다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놓은 상태고.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지난달에 이 1번 특허에 대해서 예.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에 심판, 대해서 예, 심판에 예. 대해서 소극 심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심판이요? 소극 심판. 소극 심판. 예. 그 소극 심판에 대해서는 ST가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예. 판결이 나온 거면 예,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이제 저 같은 사람 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심판은 이 결과가 예. 지금 신견 무효 소송과 예, 예. 지금 그 본안 소송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앙지법에 해놓은 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증거로 당연히 여기서 우리 침해하지 않았어요라고 심판원에서 얘기했어요라고 증거로 들이밀면 뭔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보통 뭐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할 때 참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재판부에서 참작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특허 심판원에 쓰였던 증거와 네. 그리고 특허 침해 소송에 사용되고 있는 증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쟁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당연히 ST 입장에서는 네. 이 소국 심판에서 네. 인용된 근거를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네. 중앙지법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중앙지법은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고, 네. 그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 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랑 중국에서 이런 소송이 진행될 때 네.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 중국에서 며칠 뒤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보자 이렇게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쪽에서 주장을 했을 경우에 그걸 네. 받아들여서, 그럼 당연히 상대방에서는 아니 중국 얘기를 왜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냐, 그럼 재판부에서는 아니 며칠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네. 이 양측에서 이번에 서국 심판에서 인용된 것, 그러니까 EST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당사자 둘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뭐 가져와봐라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판원에서 그 소국 심판의 결과를 갖고 예. 중앙지법이 뭐 아니라고 했네. 우리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특허 심판원 다음에는 신급이 특허 법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고, 네. 이 제도만 놓고 보면은 다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3심제를 보장하는 것이. 그래서 예. 특허 심판원에서 뭐 그 서국 심판 인용했던 심판관들이 네. 아주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분들도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급에서 나온 내용을 네. 서울중앙지법에 가져가서 네. 무조건 반영해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네. 이런 제도적 일반인들이면은 뭔가 제도가 되게 불완전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양측에서 진행되는 이 분쟁에서 서로 영향을 어떻게 뭐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중앙지법의 어떤 재판은 그게 이제 결과가 언제 정도에 나올까요? 2023년 8월에 접수됐으니까 네.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2023년 8월에 접수됐으니까 보통 2년 이상 걸립니다. 침해 소송에서 결론이 나오려면. 그렇군요. 결론이 나오려면 2년 걸리는데, 그럴 때는 뭐 무효 심판이라든지 뭐 네. 소곡 심판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는 전제하에 그렇군요.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무효 심판에 대해서 만약에 EST가 무효 심판에 인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 인용이 된다면은 이 소송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그래요? 한번 지켜보자. 근데 이게 무효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침해를 판단하는 것이고, 네. 심판원에서도 침해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네. 굳이 이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무효 심판원의 침해 판단을 대해서 참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좀 더 걸리겠네요. 질의하게. 어쨌든 예. 이 1번 특허에 1번 대한 특허가, 거는 예. 신결 취소 소송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허법원에 이미 그 무효 심판에 대해서는 네. EST가 제기했고, 네. 이번에 4월 달에 그 네. 서국 심판 EST 주장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네. HPSB가 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결 어허. 취소 소송을. 졌을 경우에 예, 다시. 인용이 됐으니까 네. HPSB에서 굳이 안 할 수도 있겠고, 뭐 완벽하게 이겨야 되니까 또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 앞으로 많이 남았다라는 걸로. 예, 들립니다. 그건 기술이랑 이제 고객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술이 바뀌는 경우라면은 네.
양측이 이제 분쟁을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이제까지 발생했던 어떤 매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건데 금액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쓰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 회사 또 법무팀이 있을 건데 또 리소스가 들어가고 판단해서 어느 정도까지 끝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장비를 계속 쓴다면은 근데 이 장비는 계속 쓸 장비라서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간 동안. 왜냐하면 그 HPSP 같은 경우는 또 펀드가 들고 있는 주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최고가로 가면 주당 뭐 63,900원이 이제 최고 주가였고 지금은 22,000원대니까 뭐 한 3분의 1 토막 안 되게 지금 주가가 쭉 빠진 건데 실적 자체는 HPSP가 지금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익률 역시 뭐 일부 뭐 1%포인트, 2%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50%가 넘는 굉장히 높은 고마진 구조를 갖고 있고 이걸 독점하기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ST는 이제 쫓아가고 말하자면 뭐 기술 특허 침해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기술의 컨셉이라든지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HPSP랑 시장을 또 나눠 일부는 이제 가져가는 건데 아직 시간이 이제 많이 있는 와중이면은 중간에 공급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공급 얘기들도 일부 어떤 기업들하고 좀 나오는 거 있는 것 같던데.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보통 이거 특허 침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네. 그냥 장비 가격을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트 업체들, 고객사들한테 제가 이렇게 막 여쭤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그 당신네들 공급사들이 지금 특허 분쟁하고 있는데 어떤 A라는 업체가 특허가 너무 없던데 문제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는 싸게 들어오면 되지 특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당장은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예.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이 고객사, 이게 큰 고객사가 있을 경우에 이 뭐 이렇게 경쟁하는 장비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네. 당신네끼리 해결하고 오세요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 본인들의 부담, 이게 그 협력사의 부담이 되지 이 세트 업체라든지 고객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 경쟁자가 어쨌든 특허를 침해를 했건 안 했건 지금 뭐 특허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건 간에 일단 싸게 사와서 내가 싸게 사오면 이쪽 가격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특허 분쟁이 그렇게 막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썩 좋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진 않을 수 있고 대신 뭐 좀 그 고객사들은 보통 애플도 그런데 이 협력사들의 특허를 본인이 당연히 쓸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통상 실시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임연 계약으로 써놓기도 하고 많은 고객사들이 그래서 이 특허 문제를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특허를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이 협력사들끼리 분쟁으로 그냥 치부하고 꼬리 잘라놓고 이제 본인들한테는 영향이 별로 없게끔 이렇게 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장비 사가서 쓰는 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네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가격을 벤더를 막 2개, 3개 가져가는 이유는 뭐 지역별 매출도 있고 그리고 그 벤더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객사 세트 업체들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편입니다. 이 협력사 당사자들보다는. 저희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